안녕하세요. 기업 경영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박희정. 가세현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연락 오신 대표님들이 이름은 기억 못 하시고 성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미스터 가라고. 네, 가세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법인 전환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번 영상까지 이어서 시청하시는 대표님들은 어느 정도 법인 전환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법인 전환에 대한 방법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맞게 어떤 선택을 하시냐에 따라서 금전적 또 시간적인 어떤 부분들이 유리해지시는 부분들이 틀려지기 때문에 오늘 설명 잘 들어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사실 법인 전환 방법이라는 주제가 아무래도 전문 용어가 많다 보니까요. 쉽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법인 전환에 대한 용어 자체가 좀 전문 용어다 보니까 이해하시기가 참 어려우신데요. 어떤 대표님들은 개인 사업자를 사업자 등록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인으로 이렇게 이어서 쓰시는 거로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법인 전환은 신규 법인을 새롭게 설립하고 개인 사업자의 자산 부채를 그대로 양도한 후에 회사를 영위하는 방법입니다. 법인 전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대표님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법인 전환을 포함 다른 컨설팅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결국은 비용과 시간입니다. 비용적인 부분들은 세금이 될 수도 있고 재반 비용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들은 단순히 1개월 안에 끝날 수도 있는가 하면 현물 출자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굉장히 오랜 시간 소요가 되는 방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조세 지원을 받는 방식과 받지 않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고요. 물론 조세 지원을 받는 방식은 소득세라든가 법인에서 또 취득해야 될 또 취득세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조세 지원을 받는 방식 자체만 고집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고요. 그 기업의 형태에 따라서 방법적인 부분들을 고민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세 지원을 받는 방식과 받지 않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대표님들은 혜택을 받는 부분이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세 지원을 받는 부분들을 더 궁금해 하시겠죠. 그렇죠. 하지만 실제적인 상황은 그 활용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오른쪽 맨 세 번째 세감면 포괄 양수도, 세감면 현물 출자, 중소기업 통합 이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가장 크게 부동산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 그리고 또 하나가 차량 등에 대한 등록세 이 부분들이 지금 감면과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결국은 조세 지원의 혜택을 받는 방법들이고요. 보통 양도하거나 취득할 경우 금액이 가장 큰 자산이 뭘까요? 부동산 자산이죠. 네, 맞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넘겨주거나 취득할 때 세금이 참 높은데요. 양도소득세율을 보면 양도 차액이 5억일 때는 42%, 그리고 10억이 넘게 되면 45%를 부과하게 됩니다. 상당히 높은 세율이죠. 표를 보면 양도소득세는 2월 과세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부동산을 법인한테 개인 사업자 대표님께서 넘기실 때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들만큼 원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된다면 상당히 부담이 크겠죠. 그래서 2월 과세라고 하면 이 부분들이 부동산한테 넘기고 그 부동산이 나중에 그 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이 부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2월 과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개인 사업자인 대표님은 세금을 현재는 안 내시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법인 전환을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세금으로부터 크게 느껴질 정도로 사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런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만큼의 사업 자금을 기업에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건 큰 의미가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도 그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4.6%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분들을 절세하고 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도 절세할 수 있다면 상당히 큰 이점이 되겠죠. 사업용 부동산이 10억 정도 되는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처음 취득가가 7억 원, 그럼 양도 차익이 3억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3억에 대한 양도세가 약 한 1억 정도 부과되고요. 법인에서 그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약 4,600만 원이 납부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75% 감면을 받기 때문에 그 감면된 세액을 제하고 나면 1,150만 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고 1,150만 원을 납부하게 되니 전체적인 세금은 1억 3천만 원 절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 규모이면 이미 성실신고 대상자이거나 개인 사정으로 법인 전환 고민을 오랫동안 지속하신 대표님일 가능성이 높죠. 저도 같은 이유로 조세 지원을 받는 방식보다 일반 양수를 통한 법인 전환 케이스가 많았는데요. 그래도 조세 지원 제도가 어울릴 수 있는 대표님들께 각 방법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세감면 포괄 양수도 방식은 우리가 이제 현금 보유가 좀 있는 그런 회사가 좀 가능한 방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자산 평가를 해서 순자산이라고 하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산을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순자산만큼 현금으로 자본금을 세울 수 있다면 세감면 포괄 양수도 방식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그 자본금을 현금으로 세울 수 없다라고 하시면 그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이 세감면 현물 출자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통합은 개인기업끼리의 통합하거나 개인기업과 법인기업끼리에 대한 통합하는 방식, 상호한 방식입니다. 조세지원 방식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절차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자산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사의 평가가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회계사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 인가까지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절세될 수 있는 세금 자체도 매우 크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방법을 선택하시면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행할 수 있는 일반 양수도 방식이 있는가 하면 세감면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 여러 가지 오랜 동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다 말씀을 못 드린 부분들이 있으니 영상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표님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진행하시는 일반 사업 양수도 방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영상의 핵심일 것 같은데요. 일반 사업 양수도 방식은 말 그대로 조세 지원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전부 내셔야 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용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대출이 크지 않아 개인 소유로 두고 법인에게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활용하시는 대표님들의 경우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절차도 간단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적게 소요되고 있어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부분적으로 넘겨주는 것과 한 번에 포괄적으로 넘겨주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네, 가장 큰 부분들을 차지하는 게 부가세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의 자산이 법인으로 넘어갈 때 거기에서 자산에 대해서 부가세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요. 물론 그 부분들은 나중에 법인에서는 다 환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부분들이 상당히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포괄로 넘기게 된다고 하면 그 부가세 부분을 100% 면제해 줍니다. 그렇군요. 전문가님이 대표님들이 스스로 맞는 법인 전환 방식을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도표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도표를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한눈에 사실 볼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법인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할 때 가장 큰 것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 유무에 대한 부분들로 출발선상에서 두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법인 전환을 고려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유무입니다. 자, 그래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사업용 부동산 존재 여부. 내가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면 아래, 없다라고 하면 오른쪽을 보시게 되고요. 자,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와 사업의 부분 양수도 두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만 넘기겠다라고 그러면 부분 양수도, 내가 전체를 넘기겠다라고 하면 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왼쪽에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세간면 포괄 양수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자본금, 다시 말해서 순자산만큼 자본금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면 세간면 포괄 양수도 방식으로 가시는 거고요. 내가 현금에 대한 보유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시게 되면 세간면 현물 출자 방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나요? 네, 작년 8월 정도에 저희에게 연락 오셔서 진행했던 케이스입니다. 그 개인사업자가 2018년도 매출이 1억 5천, 그리고 19년도 매출이 2억을 조금 넘는데요. 그 정도 규모면 사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을 고려하실 필요가 없으신 기업입니다. 근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도소매 업종이, 비대면에 대한 업종이 상당히 호황이었는데요. 매출이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 케이스는 다행히도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기 전에 저희를 만나 뵙고 진행했던 케이스라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전반기 매출이 10억 정도를 찍으셨고요. 하반기 10억에서 20억을 예상을 했던 대표님이셨고요. 그래서 작년 저희가 8월에 법인 전환을 도와드려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사례 속 대표님은 지금도 만족하고 계신가요? 네, 그럼요. 물론 작년 매출을 당연히 20억을 찍으셨고요. 올해 또 사업이 더 잘 되셔서 25억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종소세에 대한 절세와 또 건보료 부분들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대표님은 상당히 지금 만족이 굉장히 크신 상태시고요. 또한 그 창고로 그동안에는 그 임대해서 쓰고 계셨는데 지금 사업이 잘 되셔서 창고에 대한 구입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대표님들이 보시는 영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쉽게 설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법인 전환의 어떤 장단점, 그리고 법인 전환의 방법,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컨설팅을 진행할 때는 어떤 형태의 법인으로 전환할지, 법인의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농업회사 법인,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고려할지, 언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지, 그리고 양수할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결정할지 외에도 영업권 평가 가치나 대표이사의 급여 책정, 그리고 임원 퇴직금 규정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현장에서 대표님들을 만나 뵈면 정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십니다. 매출에 대한 고민, 직원에 대한 고민,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영속성에 대한 고민,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죠. 법인 전환이 고민이시라면 저희가 그 고민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